야, 잠깐만. 지금 뉴스에서 중동 휴전 됐다고 다들 이제 주식 살 때다 그거 하고 있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말이야, 내가 며칠 동안 월가 리포트를 싹 다 뒤져봤거든. 그랬더니 소름 돋는 걸 발견한 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세상 좀 안정되네 하는 동안 전 세계 큰 손들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러에서 손을 빼고 있어. 하버드대 교수가 달러가 지금 20%나 뻥튀기 돼 있다고 대놓고 경고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달러 해징 비율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환율이 바뀌고, 환율이 바뀌면 내 월급, 내 예금, 내 주식 전부 다 영향받아. 근데 아무도 이걸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직접 다 풀어줄게. 달러는 왜 고평가돼 있는지, 우리나라 시장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 같은 일반인은 지금 뭘 봐야 하는지. 어렵게 설명 안 할게. 피자 한 판으로 다 설명해줄 수 있어. 끝까지 집중해봐. 1. 뉴스는 평화라는데 월가는 왜 공포에 질렸을까?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자. 중동에서 휴전 소식이 나왔어. 전쟁이 잠깐 멈췄다는 거잖아. 보통 이런 뉴스 나오면 위험이 줄었다, 주식 사자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 실제로 뉴스 댓글 보면 이제 반등이다, 지금 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지. 근데 말이야, 나는 그 뉴스 보면서 동시에 다른 데이터를 봤어. 달러 해징 비율이 63%를 돌파했어. 해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해징은 일종의 보험이야. 예를 들어 내가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데 혹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기면 미리 보험을 드는 거야. 달러 떨어지면 나 손해 안 보게 해줘 하고 돈을 내는 거지. 근데 이 해징 비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백조 원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큰 손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달러 가치 떨어질 것 같다는데 베팅을 끝냈다는 거야. 겉으로는 휴전이라 평화로운 척하는데 뒤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달러에서 손을 빼고 있는 거지. 나는 이걸 보고 등에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느낌상 달러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데이터 수천 개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야. 그 결론이 달러 이제 내려간다야. 이 하버드 교수는 왜 달러가 20% 뻥튀기 됐다고 했을까? 여기서 진짜 핵심 인물이 등장해. 케네스 로고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 지금은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야.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이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 지금 달러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최소 20% 부풀려져 있다. 펀더멘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이것도 쉽게 설명할게. 펀더멘털은 쉽게 말해서 진짜 실력이야. 어떤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생산을 잘 하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진짜 실력이지. 근데 달러의 현재 가치는 그 진짜 실력보다 20%나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미국이 코로나 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거든. 경기 부양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기업들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어. 여기서 피자 비유 하나 들어볼게. 피자 한 판이 있어. 8조각으로 잘랐어. 한 조각의 크기가 꽤 크지? 근데 같은 피자를 이번엔 16조각으로 자른 거야. 피자 크기는 똑같은데 조각 수만 2배로 늘어난 거야. 그럼 한 조각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달러가 딱 이 상황이야. 미국 경제라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달러라는 조각 수만 엄청나게 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갑에 들고 있는 달러 한 장 한 장의 진짜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달러를 예전만큼의 가치로 쳐주고 있어. 그게 바로 로고프 교수가 말하는 20% 고평가야. 그리고 고평가된 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달러도 마찬가지야. 지금 높게 쳐줬으면 나중에 그만큼 내려오는 게 역사의 법칙이야. 3. 연준 의장이 바뀌면 달러에 무슨 일이 생기나? 연준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야.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케빈 워시야. 트럼프가 낙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의장이 되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아. 그럼 금리를 내리면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지냐? 이것도 쉽게 설명할게. 금리가 높으면 미국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 넣어야겠다 하면서 달러를 사거든. 달러 수요가 높아지면 가치가 올라가지. 근데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굳이 달러를 살 이유가 없어져. 다들 달러를 팔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 그러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거야.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달러가 이미 20% 고평가돼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 해징을 역대급으로 쌓고 있고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릴 사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로 퍼져나가. 4. 그럼 한국 시장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달러 얘기만 들으면 이거 미국 얘기 아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이 변화는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첫 번째 변화는 WGBI 편입이야. WGBI가 뭐냐면 세계 국채 지수야. 전 세계 국채들 중에서 우량한 것들을 모아놓은 지수인데 여기 편입된다는 건 이 나라 국채는 믿을 만하다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거야. 우리나라 국채가 드디어 이 WGBI에 편입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각국의 연기금이나 대형 펀드들은 WGBI에 들어있는 국채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사야 해. 자동으로 수요가 생기는 거야.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로 이 편입 때문에 한국 시장에 유입될 외국 자금이 약 90조 원 규모야. 9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대략 60조 원 언저리야. 그보다 많은 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야. 피자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 이건 가뭄에 논이 말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90조 원짜리 물줄기가 들어오는 거야. 논에 물이 들어오면 벼가 자라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자산 가격이 오르거든. 게다가 일본 큰손들까지 이 흐름을 타고 한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어.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진짜 끝날 수 있을까? 한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이걸 전문 용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 한국 기업들의 실제 실력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야. 이게 왜 생겼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바로 자사주 문제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이상했어. 주가를 올리려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없애지 않고 그냥 창고에 쟁여두는 거야.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남은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없애지 않고 쌓아두면 회사가 나중에 그걸 다시 팔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내 주식 가치 올려주는 척하면서 사실 자기들 이익 챙기는 거 아냐 하는 불신이 생긴 거야. 근데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바뀌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해. 없애야 한다는 거야. 이걸 다시 피자 비유로 설명할게. 피자 한 판이 있고 8조각으로 잘려 있어. 내가 2조각을 사서 아무도 못 먹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남은 6조각의 가치가 어떻게 돼? 원래 8조각이었을 때보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더 커지지. 이게 자사주 소각이야. 전체 주식수를 줄이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면 의무적으로 없애야 하고 그 덕분에 주주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던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된 거지.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 6. 그럼 나는 지금 뭘 봐야 하나? 신호등 체크리스트.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이론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잖아. 나는 이걸 신호등으로 정리했어. 초록불이 켜지는 상황이 있어. 이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야. 달러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주간 3조 원 이상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건 외국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야. 이때는 저평가된 우량주나 장기 채권을 차근차근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면 환차익도 생기네 하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시작돼.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도 있어. 이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해. 중동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거나 미국 상원이 새 연준 의장 인준을 거부해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오면 이건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야.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달러 약세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려. 게다가 연준 의장이 갑자기 교체 불발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이런 빨간불 상황에서는 무지성으로 매수하면 안 돼. 현금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일단 관망하는 게 맞아.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가 뭔지 알아? 다들 사니까 나도 사야지 하는 거야.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 나는 지금 뉴스 헤드라인 말고 이 두 가지 신호등을 계속 보고 있어. 환율이 어디 있는지, 외국인 국채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개만 봐도 지금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7. 달러 약세가 오면 내 일상은 어떻게 바뀌나?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있을 거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나도 처음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져. 쉽게 말해서 달러 사는데 원화가 덜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환율이 1,400원대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1,300원대, 1,2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어.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달러 약세가 유리한 경우 해외여행 자주 가는 사람은 같은 원화로 달러를 더 많이 환전할 수 있어서 좋아. 유학비 내는 부모님들도 부담이 줄어. 수입 물가가 내려가니까 수입 원자재 쓰는 기업들 원가 부담도 줄어들어. 달러 약세가 불리한 경우 반대로 수출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달러로 수익을 벌어오는데 그 달러를 원화가 바꾸면 예전보다 돈이 적어지거든.
그래서 수출 대기업 주식은 환율 흐름을 꼭 같이 봐야 해.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지금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비중 조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야. 8.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지금은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야. 달러에서 다른 자산으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한국 시장으로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이런 전환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뉘어. 뉴스에 흔들려서 감정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사람, 그리고 큰 흐름을 읽고 차분하게 포지션을 잡는 사람. 내가 소개한 신호등, 로고프의 경고, WGBI 90조 자금 유입,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흐름들이 다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어. 물론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 내가 말한 초록불 시나리오도 빨간불 시나리오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이 리스크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 따라 사는 사람이랑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나는 매일 밤 리포트 뒤지고 데이터 확인하고 이걸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뉴스도 결국 이렇게 풀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달러 뉴스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야. 자, 오늘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달러는 지금 진짜 실력보다 20% 높게 평가받고 있어. 하버드 교수가 직접 경고했고 전 세계 큰손들은 이미 조용히 달러에서 손을 빼기 시작했어. 연준 의장까지 금리 내릴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러 약세 흐름은 이제 시작일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변화들이 겹치고 있어. WGBI 편입으로 90조 원짜리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물꼬가 트였고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풀릴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 결국 지금은 큰 돈의 흐름이 방향을 트는 시기야.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남들 따라 움직이는 거야. 반대로 가장 강한 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차분하게 움직이는 거야.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어. 하지만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랑 눈 감고 달리는 사람이랑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나한테 엄청난 힘이 돼. 그리고 궁금한 경제 뉴스나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경제선상의 경제학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